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금 이 방송 시내버스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대구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 시내버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파주에서 시내버스 뒷문에 팔이 끼어서 승객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점검에서는 버스 하차문의 안전장치를 비롯해서 가속 페달 잠금 장치와 저상버스 리프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소화기와 비상 망치, 미끄럼 망치 발판 등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에 버스 이용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으로 대구 시내버스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들의 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영천나들목부터 도동 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나고요. 더 지나 금호 분기점 140km 지점부터 칠곡 분기점 부근 145km 지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이죠. 동명동호 118km 지점부터 교통량 증가하면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7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상격대교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받고 지나고요. 대학로 위로는 사고 소식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북문 방향으로 대도시장 목간 지점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가장자리 차로에 사고 차량 정차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크게 낮아져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져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20도 분포 보이겠는데요. 지역별로 날씨 살펴보면 영천 경산은 19도, 대구와 청도는 18도 예상됩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6.9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격이 다시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격이 시작됐다고요? 네, 그동안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구의료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중요성이 여러 번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떠올려 보면 코로나19 직전까지 이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대구의료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이었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이 지난 금요일 열렸던 대구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구의료원 운영 출연금 등에 대한 이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박우근 대구시의원이 대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적자가 났는데 문제점이 뭐가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돈만 가져가서 우리가 의사 부족하다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네. 이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자구책을 내지 않고 매년 지원해 주니까 이 대구 시민이 이 봉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빚잔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이 지역유일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은 다른 출연기관과 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 이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는 취약계층 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적자가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대구의료원에 대한 뭐 출연금이나 지원금들 중에 상당수는 이 자구책과 좀 관련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좀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적자가 나는데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이 공공병원에 대한 이 필요성이 높아졌던 이 코로나19 시기의 교훈을 좀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적자가 나는 것은 뭐 그렇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적자라기보다는 대구시의 지원금,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적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공공병원에 투입하는 세금 모두가 사실 적자분을 보전하는 용도다. 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어서 좀 조심히 이야기를 할 때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더 이렇게 좀 확실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공공병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네. 이 모두 합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많이 불편하셨죠? 저도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 소위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이 카카오톡이 이제 먹통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대구 시민들을 비롯해서 이 국민 생활 전반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정기적인 요인으로 이 불이 나면서 이 서버 전체가 나가고 이 한동안 카카오톡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네. 이게 카카오가 워낙 이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사업을 전개해놨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료 공유,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그 방송 준비하면서 원고를 보통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모빌리티 서비스, 카카오 그 또 택시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 없네요. 네, 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 택시 기사분들에게도 손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이 컸다고 하고요. 또 뭐 주차 서비스 이런 것도 주차를 한 차가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정산이 안 돼서. 네. 그리고 뭐 자전거라든지 킥보드 이런 것들을 반납이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뭐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또 은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은행에서도 뭐 입출금 기능 같은 것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국민적인 불만이 컸다고 하는데 이게 복구되는데도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어제까지 완전하게 복구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이 부실 대응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는 양상인데 이 통상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이런 IT 서비스는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분산해서 이중화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좀 부재했던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한 군데에 너무 집중시켜놨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일개 사기업의 서비스에 이렇게 온 국민이 생활을 의존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회 전반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은 일어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일도 일어난다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해서 또 대책을 좀 제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들을게요. 네, 월요일은 스포츠 소식을 간단히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뛰었던 홈런 타자 이승엽 씨가 이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삼성의 홈구장인 라이온즈 파크에 이승엽 씨 벽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림 있잖아요. 거기 네, 가면. 이걸 지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네, 결국 삼성 관계자는 벽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팬들은 환영을 했고 또 한 가지 이 대구 FC가 이 K리그 1부 리그의 이 최종 잔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 한 경기를 남긴 가운데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고요. 예. 이 또 한 가지는 이 주말에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프로농구 이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첫 경기에선 패배했는데 이 야구와 축구가 끝나가니 이제 농구가 시작된다. 농구의 계절이 시작됐군요. 네, 이 대구 스포츠 팬들은 쉴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노동계와 전통시장 등이 좀 반발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가 그건 이제 유야무야 됐었어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한번 추진이 되기는 했었어요. 추진됐다기보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7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취임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에 반영할 제안을 뽑겠다. 3개 정도 뽑겠다 해가지고 국민 참여 탑 10이라는 이 정책 투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1위를 기록하면서 1위였어요? 네, 전국에서 1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화두가 됐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면서 이 국민 제안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화제로 만든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이 대처 자체가 다소 좀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중복 투표가 많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안건 선정을 포기해버렸고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네. 중립적인 그런 방침만 세우고 끝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였고 네. 아예 없애는 거였고 이번에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건 정부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이 정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에 이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와 관련한 이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때 국무조정실장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홍 시장은 주말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방식에서 주중에 쉬는 걸로 변경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부 논의에 앞서서 이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월에 유통상생 협력을 위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을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미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는 이미 입장을 굳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의무휴업일을 바꾸면서 월 2번 쉬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걸 평일로 바꾸고 대구 전역이 같은 시기에 쉬는 방향으로 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요. 사실 기초단체마다 휴업일이 다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동구하고 수성구를 비교해봤을 때 동구에 있는 마트들이 뭐 수요일에 문을 닫으면 그날은 뭐 수성구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이제 대구 쪽의 마트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그 경산 쪽에 있는 마트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혼잡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는데 그렇군요. 그 이런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통일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대구시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실제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제한하는 권한이 있는 이 기초자치단체의 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그 빅데이터 수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상권이 얼마나 매출이 변동이 있는지, 그러니까 의무휴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변 상권의 이익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겁니까? 군에 있는 겁니까? 기초단체, 그러니까 구청하고 군청에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시장하고 기초단체, 그 기초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홍준표 시장한테도 이거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제 8개 구군이 대구시의 어떤 통제 아래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공고를 통해서 구군이 평일로 휴무일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게 대구시의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평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서 김근우 기자가 경산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평일에 의무휴업을 한 지자체도 있고 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기초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네. 아직 이 광역시 단위로 전체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대구시에서 이제 다 네. 하게 되면 대구시가 처음이 되는 건가요? 처음이 되는 거죠.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계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문제보다는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이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론이 중단하라, 이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연차나 이 사규에 보장된 유급휴가라도 하루 더 넣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쉬려면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또 갈등, 그러니까 네가 휴가 가가지고 내가 일을 더 해야 되잖아, 이런 그 노동자 간의 갈등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요일 의무휴업하는 거는 이제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또 관계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뭐 진보당을 비롯해서 진보 시민사회단체 또 정당에서는
또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요 휴무가 중소유통업 보호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 대형마트 쪽의 요구만 받아들여서 폐지하려는 건 문제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 일요 휴무 폐지를 멈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요 이해 당사자 가운데 이제 노동자들도 물론이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도 있거든요. 이분들 반응이 궁금해요. 네, 일단 영세상인들은 이거 생존권을 침해하는 문제다라면서 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문시장에는 이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다수 상인들은 상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주말 내내 영업을 하면 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이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인 거죠. 네. 시민들은 좀 환영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겠죠. 국민제안에서 1위를 했다는 것부터가 긍정적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저도 이 주말 이틀 쉴 때 마트에서 보통 장을 보는데 어쩌다가 토요일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갈 때는 마침 그주 일요일에 이제 마트가 문을 닫으면 상당히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시장에 갑니다. 전통시장 가서 장을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전통시장의 이 마트 휴업 자체가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 게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확실하게 고객층 그리고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객층이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형마트에서는 생수나 음료수 같은 이런 생필품 같은 거를 살 때 대형마트를 많이 가고요. 예. 요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 사이에서는 데이트 코스처럼 이제 활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사람 그리고 전통시장에 갈 일이 있는데 굳이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소셜 커머스, 온라인 쇼핑 보급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라는 국민적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옅어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 이 주말에 대형마트를 가려다가도 이 의무 휴업일을 확인하거나 또 의무 휴업을 피해서 이 대형마트를 다녀오던 주변 분들은 좀 반기는 분위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도 애초에 사려고 하는 품목에 따라서 좀 방문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사회적 공론장에 올려다 놓고 좀 이 의무휴업일 변경도 논의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각각의 입장이 있어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기자께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라고 하는 이 대립구도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의무휴업을 변경 이후에 이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주말 근무가 많아지면 인력 충원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원이 줄어들면 셀프 계산대를 늘리고 그런데 이 셀프 계산대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물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결국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하는데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 또 대형마트까지도 함께 좀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하면서 마트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을 또 좀 써줬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바람을 얘기하셨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실히 고객층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온라인 쇼핑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렇죠. 마트는 또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영업 시간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새벽 배송 같은 걸 앞세운 온라인 쇼핑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 마트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곳곳에 마트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그 문을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새벽 배송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마트 입장에서는 온라인 쇼핑 업체의 파일을 많이 뺏긴 게 좀 억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안 된다라는 관점은 저도 천 기자님하고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늘어나는 셀프 계산대 문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적절하게 협의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대구시에서 이제 자료들을 올 연말까지 분석한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뭐 결정이 나든지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내년 초에는 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대구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향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화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봅니다. 청년 리포트 시간인데요.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조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청년 정책을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쉬운 점 그리고 타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중 대구 청년들이 뽑은 대구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으로 교육기, 사회 진입기, 직업기, 정착기, 전주기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살펴볼 정책은 청년 귀환 프로젝트 안에 속하는 전입 대학생 정착 지원금 사업인데요. 네. 우선 청년 귀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출향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입 채널과 유턴 경로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전입 대학생 정착 지원금 사업인데요. 대구 지역에서 생활하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구 시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각종 청년 정책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지원금은 1회 20만 원씩 6개월마다 총 4회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0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만 해도 8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소속감을 높이고 대구 정착을 유도한다는데 이미 여러 선행조사에 의하면 청년의 유출이 현상이 수도권 쏠림 문제가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회 때문일 텐데요. 물론 전입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정책 시행 전후로 기저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업을 마친 타 지역 학생들이 해당 정책으로 인해 대구에 정착한다는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구시의 문의 결과 여러 가지 이유와 지원율 저조 등의 사유로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타 지역 청년이나 출향 청년들이 다시 대구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대학생 전입신고를 전제로 지원되는 정착지원금을 굳이 시행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대구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한 지원은 부족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대구 동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가 대구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 중 대구에서도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청년 정책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인기 있는 그런 청년 정책이라는 거죠. 네, 어떤 맞습니다.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정책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입니다. 보통 대기업 또는 공무원들은 복지 포인트를 받아서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청년, 특히 대구는 5인 미만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곳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사회생활 입지를 돕기 위해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1년에 분기별로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경기몰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은 청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1년에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면 청년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청년 정책도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만 19세부터 24세 서울 거주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알뜰 교통카드와 산업체 교통카드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청년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학생층에게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목표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지원 체계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의 사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원한다는데, 해당 정책은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으로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정책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정책은 부산과 경기도 두 지역에서 모두 진행 중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면접 1회당 5만 원, 최대 6회까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요즘 표준 이력서 등 사진 부착 의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에서 이력서에서 사진 부착 등을 요구하고 있고, 네. 면접을 보러 갈 때 여비 등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에서는 정장을 빌려주는 희망옷장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면접 수당과 정책을 패키지로 진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이 정말 반길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다른 지역에서 좀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청년 정책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와 대구대학교 주관으로 정책 효능감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혹은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고, 이러한 정책들의 청년 수요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집행, 그리고 청년들의 당사자들의 정책에 대한 직접 참여 기회 확대가 핵심이라고 요약하였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전입지원금의 사업은 이러한 구성 요건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린 사업 중 면접지원금 사업은 경기도 우수 청년 정책으로 선발된 만큼 그렇군요. 대구시에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져서 쌀쌀합니다. 낮 기온도 14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4, 5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